자, 다음으로 살펴볼 알고리즘은 최소 최근이라는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이기도 해요. 약자를 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LRU라고 불리우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LRU라는 방법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하자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적게 사용되어진 페이지를 교체하자라는 거죠. 우리 메모리 지역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들은 다시 사용할 가능성들이 높은 페이지들인 것이에요. 반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사용되어지지 않을 페이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가정하기를 메인 함수가 아주 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페이지와 메인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페이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사용되어졌지만 이제는 메인 함수의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메인 함수 첫 번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페이지를 참조할 일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뭐 반복문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수행되어지는 부분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지 초반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다시 사용되어질 가능성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았지만 사용되어진 지가 오래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도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교체 대상으로 삼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LRU라는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좋은 성능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히 앞에서 봤던 벨레이디의 모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자, 다만 이런 LRU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시간들을 유지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교체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도서관에서 내가 책을 10권을 빌려왔는데 FIFO라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교체하는 거냐면 빌려온 지 제일 오래된 것을 먼저 반납을 하는 방법이에요. 옵티말 알고리즘은 앞으로 가장 뒤에서 읽을 책을 반납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어떤 책을 언제 읽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LRU 알고리즘은 각각의 책들을 읽을 때마다 포스트잇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내가 언제 이 책을 봤다라는 것들을 태그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체가 발생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책이 제일 오래전에 봤는지, 즉 어떤 것이 안 본 지 제일 오래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최근에 본 책들은 다시 펼쳐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도록 보지 않은 책들을 찾아서 그것을 반납해보자, 그것을 교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 책마다 소위 타임스탬프를 달아놓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심지어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들을 접근할 때마다 현재 언제 접근했다라는 시각들을 계속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CPU에서 논리적인 주소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를 매핑하기 위해 가상 메모리 환경에서는 프로세스 내의 모든 페이지가 다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 어떤 페이지가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는지 탑재되어 있지 않는지, 또 탑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메모리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빈 프레임이 없다라고 하면 희생될 프레임을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각각의 페이지가 접근되어진다라는 것은 CPU 입장에서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주소를 접근할 때마다 그 논리적인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프레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시각값들을, 접근 시각값들을 유지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그런 작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페이지 테이블 내에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기술한 페이지 테이블 내에 어떤 시간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두어야 되는데 이 시간 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저장하고자 할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LRU라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성능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들이 좀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각값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TLB 같은 어떤 하드웨어 캐시 같은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메모리 조작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뒷받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시각값들을 다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에이지 카운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LRU 스택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LRU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LRU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보면 에이지 카운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위 각각의 메모리 프레임마다 하나의 에이지 카운터라는 것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각을 저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참조 순번을 저장할 수 있는 카운터를 두고, 각각의 프레임이 실제 참조되어질 때마다 참조 시간을 해당 프레임의 카운터에다가 복사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페이지 교체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면 페이지 프레임의 카운터를 보고 가장 오래전에 참조되어진, 즉 카운터 값이 가장 오래되어진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교체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은 LRU 교체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되어진 카운터 값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요, 더불어서 매 메모리를 참조할 때마다 역시 페이지 테이블 내의 카운터 값들을 갱신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참조 스트링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7번 페이지를 접근하게 되면 현재 7번 페이지는 시각 1에서 접근되었다라는 것을 저장을 해두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0번은 시각 2에서 1번은 시각 3에서 접근했다라는 것들을 저장해 두다가 현재 이제 2번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 현재 3개의 페이지 중에서 누구를 교체할 것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된 애를 교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각 값을 보면 시각 1, 2, 3 중에서 1의 값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7번 페이지가 할당되어진 첫 번째 프레임을 교체 대상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2번 값을 교체해 넣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0번은 페이지 히트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페이지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는 역시 2번은 시각 4에서 접근되어졌죠. 1번은 시각 3에서 접근되어졌어요. 자, 0번은 어디서 접근되어졌어요? 0번은 최초 시각 2에서 접근되어지기는 했었으나 최근에 좀 전에 방금 사용됐잖아요. 페이지 히트 일어났을 때 바로 요 순간에 0번 페이지가 사용되어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0번은 시각 5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갱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되어진 지 제일 오래된 애는 1번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3번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다시 0번 페이지가 접근되어지면 이제 0번은 시각 7에서 접근되어졌다라는 것이 갱신이 되어지고, 이후 4번 페이지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자, 0번은 시각 7에서, 3번은 시각 6에서, 2번은 시각 4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2번 페이지가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프레임을 교체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누가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쭉 처리가 되어진 결과를 보면 전체 12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옵티말 알고리즘이 9번인 것을 떠올려 보면 FIFO라는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RU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각의 페이지마다 카운터 값으로 접근 순번들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꽤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LRU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페이지 번호들을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참조되어진 페이지 번호를 스택의 최상단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페이지가 가장 오래됐는지, 또 어떤 페이지를 가장 최근에 접근했는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카운터를 이용하는 첫 번째 구현 방법과 달리 항상 교체 대상이 되어질 페이지를
현재 스택 자료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서 얻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가장 오래됐는지를 검색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서 봤던 카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교체 대상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접근한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값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비교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을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좀 단순화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최상단에서만 데이터를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페이지를 접근을 했을 때 스택 중간에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빼내서 스택 상단에다 집어넣거나 또 스택 바텀에서 교체할 대상들을 찾는 뭐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중 연결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를 통해 스택을 구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참조 스트링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2번 페이지가 접근한 요 A 지점에서의 스택 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거예요. 뭐 앞에서부터 쭉 쫓아가 보면 될 텐데 현재 5개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4번이 스택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이고 2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되어진 그 전에 1번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 2번이 사용돼서 밑에 있다가 최근에 사용되어지면서 위로 올라왔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스택 상태가 되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7번 페이지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현재 아랫단에 있는 7번을 끄집어내서 스택 제일 상단에다 집어넣어 줌으로써 7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만약에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4번 페이지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LRU라는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갖고는 있으나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들이 접근되어지기 위해서 카운터가 됐던 스택 형태가 됐던 온전하게 페이지 참조 순서들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온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사실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마다 접근되어지는 순서들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대신에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것이 LRU 근접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에 레퍼런스 bit이라는 것을 두어서 소위 참조 bit라는 것을 두어서 현재 페이지가 할당되었을 때는 0으로 초기화하되 해당 페이지에 대한 참조가 발생되어지면 해당하는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현재 최초의 페이지가 메모리로 탑재되었을 때만 사용되어졌는지 아니면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이후에 또 참조가 발생되어졌는지를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뭐 사실상 각각의 페이지마다 정확한 사용 순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페이지가 최초 한 번만 사용되어졌는지 그 이후에 또 사용되어졌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져서 어떤 교체할 대상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참조 비트 값이 0인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해주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참조 비트를 1비트로 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된 참조 비트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에서는 하나의 참조 비트 열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8비트 혹은 16비트 이렇게 참조 비트 열을 두고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현재 페이지에 대한 참조 여부들을 비트로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가정하기를 현재 특정 시간마다 발생되는 참조 비트 값을 최상위 비트에 기록한다라고 하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가동을 해서 일정한 시각이 발생됐을 때마다 해당하는 페이지의 참조 여부들을 가장 최상위 비트에 기록한다라고 하고 다음 주기에서 참조 비트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 값을 오른쪽으로 1비트씩 쉬프트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페이지 프레임에 대한 참조 비트가 00000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얘는 메모리에 탑재된 이후에 한 번도 다시 참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페이지 프레임의 참조 비트가 1111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공교롭게도 현재 페이지의 참조 비트를 기록하는 매 시간 간격마다 항상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본다면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교체하면 되겠어요? 얘를 교체해줘야 되겠죠. 얘는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다라는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고 얘는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얘를 교체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자, 다만 양쪽 극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1과 0이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자, 이 경우에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애는 누구예요? 자, 보면 내가 참조 비트를 이쪽 MSB 쪽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최근에는 얘는 사용이 안 됐지만 얘는 사용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둘 다 사용이 됐었죠. 그 전에는 얘는 사용이 안 됐지만 얘는 사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LRU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애가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애이고 사용된 지 오래된 애를 교체하는 방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교체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참조 비트 값을 하나의 정수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숫자가 큰 값이 최근에 사용한 값이다 라는 형태로 판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본적인 LRU라는 방법은 페이지를 접근하는 매 순간마다 기록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매 순간 기록을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가된 참조 비트 알고리즘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참조 비트를 기록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은 클럭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FIN UFO라는 알고리즘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는 FIFO 알고리즘으로 동작이 되어지되 FIFO 알고리즘은 자, 오래된 애를 무조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오래됐지만 계속 사용되어지는 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얘랑 얘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교체해야 하느냐? 어쩌면 얘를 교체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지만 계속 참조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FIFO 알고리즘으로 동작시키도록 하되 각각의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를 두고 참조 비트를 확인을 해서 참조 비트가 0이다 라고 하면 오래됐고 최근에 참조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교체해버리는 알고리즘이에요. 다만 오래된 애가 참조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참조 비트가 1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래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참조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서 그 경우에는 참조 비트를 0으로 리셋해주고 나서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내가 살려줄게. 하지만 다음에 참조 비트가 0인 상태에서 또 교체 대상이 되어지면 너는 내쫓을 거야 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내가 해당하는 페이지를 다시 참조했다라고 하면 참조 비트가 1로 바뀌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 아래쪽에다가 의사 코드 형태로 나타내 봤습니다. 참고해 보기 바라고 대략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렇게 순환 큐 형태로 두어서 희생 페이지들을 찾는데 이런 FIFO-Q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페이지가 희생될 페이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 봤더니 현재 참조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값을 0으로 바꿔주고 다음 애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얘도 또 1이니까 0으로 바꿔주고 또 다음을 살펴보는 거죠. 이제는 얘는 0이니까 그래 너는 이제 참조된 적이 최근에 없으니까 너는 교체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교체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조 비트를 하나만 두는 방법 대신에 Enhanced Second Chance 알고리즘이라는 데에서는 참조 비트와 더불어서 변경 비트라는 것을 두어서 교체에 좀 더 적합한 페이지 프레임을 찾아 우선시 교체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자, 살펴보면 참조 비트라는 것은 해당하는 페이지가 최근에 참조되어졌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비트인 것이고 더불어서 변경 비트라는 것은 해당하는 페이지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비트가 되어집니다. 참조 비트와 변경 비트의 조합에 따라서 보면 4가지 서로 다른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조 비트가 0이고 변경 비트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참조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최근에 참조되었거나 변경된 적이 있는 페이지에 비해서 얘는 아마 제 1순위의 교체 대상이 될 거예요. 변경된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메모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수압 아웃 영역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페이지일 것이고
참조된 적도 없으니까 다시 사용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참조 비트는 0이지만 변경 비트가 1이다 라고 하면 참조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전의 경우와 똑같지만, 좀 전의 경우는 변경된 내용이 없었지만 얘는 변경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수압 영역에 저장하는 행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교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 보면 사용 비트가 1이다라는 거죠. 자, 사용 비트가 1인 경우도 다시 변경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사용 비트가 1이다 라고 하면 사용되지 않은 애들보다는 다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나중에 교체될 대상으로 두되, 사용 비트가 1인 애 중에서도 변경 비트가 0인 애는 그저 교체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내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압 아웃 영역으로 저장하면서 교체해줘야 되는 페이지에 비해서 좀 더 교체할 우선순위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의 경우는 최근에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또 변경된 내용도 있으니까 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교체했지만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알고리즘으로 보면 카운팅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카운팅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에 참조 횟수를 저장을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LRU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던 정확한 순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하드웨어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위 하나의 변수 같은 것들을 두어 가지고서 참조 횟수만을 저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교체 대상을 찾아보자 라는 것인데, 이 카운팅 알고리즘은 다시 LFU 알고리즘과 MFU 알고리즘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 카운터 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LFU 알고리즘은 카운터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주 사용되어진 정도가 적은 애를 교체하는 것이죠. 사용 빈도가 적은 애는 앞으로도 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방법이고, 반면에 MFU라는 방법은 그 카운터 값이 큰 애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카운터 값이 크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용되어졌을 테니까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체해버리는 것이죠. 자, 다만 논리적으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LFU 같은 경우 단지 카운터 값만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온 페이지여서 앞으로 많이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페이지 프레임에 비해 카운터 값이 적다라고 해서 교체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MF 입장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부분들이어서 이후에도 계속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저 카운터 값이 크다라고 해서 교체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해둡시다.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랜덤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페이지들에 대한 정확한 추적들이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또 시간이 유발되기도 하고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다라고 하더라도 또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패턴에 따라 페이지 폴트율들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랜덤하게 현재 페이지 프레임 중에 어느 하나를 임의적으로 교체해주는 방법을 취해줌으로써 어떤 하드웨어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혹은 어떤 시간적인 면에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고민하느니 먼저 행동해라 라는 형태로 처리해 볼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서 LRU라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또 이 LRU라는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또 간소화되어진 방법들을 갖고 있는 여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은 현재 다음에 사용되어질 페이지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메모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거나, 혹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교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각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